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인천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 중구는 제3연륙교의 명칭을 두고 국토교통부에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개통 전까지 명칭 확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구는 두 계획으로 나누기 위한 분구 계획을 위해 14억 원의 특별 교부세를 정부로부터 확보했습니다. 이번 예산 확보로 인해 분구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천시는 광역버스에서 자녀 좌석 안내와 승차 위치 표시 등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입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 중구청과 영종도 주민들이 제3연륙교 명칭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재심의를 청구했습니다. 갈등을 빚고 있는 영종과 청라 지역명을 배제하고 인천국제공항대교로 정하자는 취지로 서명부와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 앞 영종도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집회에 나섰습니다. 제3연립교 이름은 국제공항대교 파이팅!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 정한 청라 하늘대교에 반대하는 겁니다. 절차, 공정성, 대표성 등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3연립교를 청라 하늘대교라는 특정 지역 명칭으로 부르는 순간 이 다리는 국가의 다리가 아닙니다. 지옥의 다리로 축소되고 맙니다. 이어서 김정원 중구청장은 주민 서명부 2만 7천 부와 함께 국토부 지명위원회에 재심의를 촉구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인천시 지명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겁니다. 2만 7천 명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대교로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인천 시민들을 설득시키고 청라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다 같이 상생하고 둘 다 위인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대교 명명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3연륙교는 총 연장 4.681km, 폭 30m 왕복 6차로의 해상 관광형 교량입니다. 내년 1월 5일 정식 개통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재심의 청구로 국가지명위원회 심의가 통상 수개월 걸린다는 점에서 다음 달 초 제3연륙교 개통 전 명칭 확정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B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죠.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에 추가 정거장 신설의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마침내 확정됐습니다. 연수구 청학사거리에 역이 신설될 예정인데요. 오는 2031년까지 개통을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GTX-B 인천대 입구역 공사가 한창입니다. GTX-B는 인천대 입구역과 남양주 마석을 잇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입니다. 총 연장은 약 82.8km입니다. 유정복 시장이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판 내려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속도가 빠른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공기를 단축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추가 정거장 신설에 대한 최종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가 신설하려던 청학역에 대한 경제성이 확보되면서 추가 정거장 신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인천대 입구에서 시작해 인천시청, 부평까지 연결되는 구간에 인천대와 인천시청 사이에 청학역이 신설되게 됩니다. 추가 정거장이 설치되면 전 구간 하루 평균 이용 수요가 3천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추가 정거장 사업비는 모두 2,54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인천시가 설계비와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시는 민간 사업자와 협력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학역 신설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로부터 예타에 대한 타당성이 인증됐기 때문에 시에서는 앞으로 민자 사업자하고 협약을 통해서 이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인천시는 청학역이 신설되면 연수구 원도심의 제도약과 광역교통 연결성이 더욱 강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인천시에서 이용하는 광역버스 서비스 편의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우선 시민들의 요구가 높았던 자녀 좌석 안내, 혼잡 시간대 승차 위치 표시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돼 왔습니다. 특히 버스 정보 시스템과 연계한 자녀 좌석 알림기를 363대 전체 노선에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노후 정류장을 개선하고 노선도를 새롭게 제작 설치했으며 출퇴근 혼잡 시간대 편의를 위해 승차 위치 표시판 등도 설치했습니다. 내년도 행정체제 개편에서 인천 서구는 검단구와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신설구가 설립되는 만큼 투입되는 예산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4억 원을 서구가 확보했습니다. 분구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인천 서구 당하동의 검단구 임시청사 부지입니다. 면적은 32,212제곱미터, 축구장 4.5개 면적 부지에 모듈러 청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지난 9월부터 부대 공사를 시작했는데 벌써 한 개 동이 모습을 갖춰가는 중입니다. 서구와 검단구를 분구하는 예상 사업비만 600억 원 수준, 임시청사 마련에 소요되는 예산도 277억 원이나 됩니다. 만만치 않은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 가운데 서구가 분구 예산 부담을 한층 덜게 됐습니다.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확보한 금액만 14억 원. 모두 검단구 임시청사 조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실제로도 임시청사 임대계약 종료 후에 검단구가 시설을 무상 인수하여서 활용하는 방안을 본 의원이 직접 제안을 했고, 이를 통해서 단순 소모성 예산이 아니라 자산 확보의 타당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14억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서구는 검단구 임시청사뿐만 아니라 문화회관과 청소년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재원 마련도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검단구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이제 문화회관도 필요한 상황이고, 검단구가 이제 전국에서 가장 어린 평균 연령이 낮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시급한 건 청소년 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구가 검단구 임시청사 관련 예산 14억 원을 확보하게 되면서 검단구 인프라 구축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인천 지역 일간지에 올라온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오늘의 픽 시간입니다. 먼저 인천일보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배당받은 인천지법 형사 15부는 공판 준비 기일을 내년 1월 22일 오전 11시로 잡았다고 보도했는데요. 앞서 지난달 유 시장 등 인천시 전형직 공무원과 선거 캠프 관계자 등 7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대선 관련 홍보물 116건을 게시하고 여론조사를 앞두고 유 시장 목소리와 선거 슬로건이 담긴 음성 메시지 180만 건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유 시장은 지난달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자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채 형식적으로 진행됐다. 과잉 수사이자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인일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서 겨울철 눈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 열선 등 자동 제설 장치의 지역 간 설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 지역에 설치된 도로 열선은 모두 42곳, 길이는 6.66km입니다. 이 가운데 대다수는 원도심이 많은 중구 내륙과 동구에 집중돼 있는데요. 인천 군구별 도로 열선 현황을 보면 중구 17곳, 동구 13곳, 연수구 7곳, 미추홀구 3곳 등인 반면 강화군과 옹진군, 계양구, 서구에는 열선이 설치된 도로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재난기금이나 특별교부금 말고는 도로 제서 설비에 대한 시비 지원 근거가 없어 기초단체 부담이 크다며 도로 열선과 자동염수 장치 등이 적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인천시 차원의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천의 한 구청 도로과 관계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일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라 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 본격화에 대한 보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청라 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인 더 E&M 컨소시엄이 행맨 캐피탈 파트너스를 외국인 투자자로 변경하고 사업 계획서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인데요. 인천경제청은 토지주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완을 요청한 내용을 담은 더 E&M의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2026년 상반기 중으로 사업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E&M은 2023년 5월 공모에 탈락한 KT 컨소시엄 일부 PM사의 소송 제기로 1년여간 진척이 없다가 2024년 5월 17일 인천지방법원의 1심 판결 확정으로 인천경제청과 청라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을 협의해 왔습니다. 더 E&M은 2027년 상반기부터 1조 8천억 원을 투자해 인천시 서구 청라동 1에 821원 18만 8,282제곱미터의 터에 영상 제작 시설 및 문화 접객 시설, 오피스텔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2030년까지 이곳에 꿈을 꾸는 사람들의 도시 컨셉트로 영상 문화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일간지 기사로 살펴본 인천 소식 오늘의 픽이었습니다. 민선 8기 마지막 해를 앞두고 미추홀구가 지난 3년간의 구정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재정 여건이 넉넉지 않은 원도심 자치구로서 외부 재원 확보와 생활 환경 개선에 집중해왔다는 설명인데요. 미추홀구는 신청사 건립을 비롯한 중장기 도시 비전을 통해 원도심 재도약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미추홀구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추진해온 구정 성과를 밝혔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성과는 외부 재원 확보입니다. 미추홀구는 낮은 재정 자립도라는 한계 속에서도 특별 교부세와 공모 사업 등을 통해 지난 3년간 모두 1,074억 원의 외부 재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종 대형 사업을 연계하며 재정 부담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입니다.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1,074억 원의 재원을 확보했고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의 경우 2023년까지 10개 공부 중 2위였으나 2024년부터는 가장 많은 금액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주민 체감형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한 점도 성과로 꼽았습니다. 50년 넘게 도심을 단절해온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이 본격 추진됐고 수인분당선 하객역 신설과 용현서창선 추진 등 원도심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고등법원 유치 성공과 남부교육지원청 도화동 이전, 그리고 인천 뮤지엄파크 조성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의 핵심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추홀구는 앞으로도 신청사 건립을 중심으로 한 미래도시 준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 1조 1,532억 원 중 72%를 사회복지 분야에 편성해 주민복지 강화에 집중하는 한편 800억 원 규모의 신청사를 무상 건립하고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행정 효율과 주민 편의성을 함께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착공은 내년도 2월 예정이며 주민 친화적인 청사로서 향후 50년을 내다보는 행정 서비스의 전진 기지를 2029년까지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추홀구는 앞으로 그동안의 성과를 발판 삼아 원도심 재도약을 위한 중장기 비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강화군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이동 군수실의 올해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찾아가는 이동 군수실은 모두 13개의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로 운영됐습니다. 이를 통해 마을 수건 사업과 생활 불편 사항, 마을 정책 제안 등 모두 296건의 고충 및 건의 사항이 접수됐습니다. 찾아가는 이동 군수실은 박용철 강화군수의 대표 소통 공약으로 꼽히는 정책입니다. 옹진군은 연평도에서 섬 지역 특성화 거점시설 신축 공사 기공식을 개최하고 연평도 섬 특성화 사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연평도 섬 지역 특성화 거점시설은 총 사업비 30억 원이 투입돼 연평면 연평리 325에 160번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약 336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됩니다. 주요 시설은 떡방앗간, 분식점, 무인 사진관 등으로 구성됩니다.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지역에서 온라인 기반의 불법 도박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 교육청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경찰청이 지난 2023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사이버 도박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검거된 청소년은 4,715명. 이 가운데 17.5%인 826명이 인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었습니다.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2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천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 교육청은 YMCA, 병원 등 7개 기관과 민간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청소년 도박 문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지난해 4월 먼저 경찰, 인천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와 협약을 맺고 민간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교육청 자체만으로서는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관련 여러 기관들, 병원, 경찰, 또 도박치유 상담센터 이 기관들이 좀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를 좀 진단하고 또 예방하고 또 도박에 중독된 친구들은 치유까지 해보자. 이에 따라 예방부터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사후 관리까지 통합 지원 체계가 마련됩니다. 앞서 지난달부터 교육청은 학교 내에서 조기 발견과 대응을 위해 교원 게이트 키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관련 교육을 마친 교사 등이 학내에서 발생하는 도박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초기에 전문 기관과 연계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외에도 교육청은 도박 예방을 위한 뮤지컬, 리플렛, 카드뉴스 등을 활용한 교육과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인천의 작은 쪽방촌에서 시작된 나눔이 17년 동안 이어져 최근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헬로TV 이관성 기자가 전합니다. 빈민가 나눔의 불씨는 지난 2008년 인천의 한 쪽방촌에서 일어났습니다. 불이웃 물품을 전달받던 어느 날 쪽방촌 주민들은 감사를 전하고픈 마음에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사람들도 누군가 돕고 싶어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진 이혜인 목사는 무심코 바로 옆에 있던 모자를 들고 말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텐데 목사님 정말 미안하네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우리가 더 어려운 사람들도 우리가 한번 도와볼까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자기가 그냥 1,000원도 넣고 500원도 넣고 이렇게 이제 넣었거든요. 쪽방에서 쭉 소문이 나서 그 다음 날도 가지고 오고 그 다음 날도 와서 기부하고. 쪽방 주민들은 문구류를 조립해 번 돈의 일부를 기부하기 시작했고 이 소식은 쪽방촌을 오가는 이들을 통해 다양하게 뻗어나갔습니다. 그동안 도움을 받아온 노숙인들과 무료 급식소 이용자, 폐지를 줍는 고령자들까지 기부에 동참했는데 주위에선 최빈민층의 연대 기부라고 표현했습니다. 2008년 시작된 빈민층의 기부는 이후 해마다 멈추지 않았고 이제는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장기 기부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빈민층의 나눔은 그동안 주위의 기부 문화도 확산시켰습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분이 지내는데 이렇게 조금씩 모아서 그 공동기금에 사람의 열매에 기부를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이번 기회에 동참을 하게 된 계기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쪽방 주민들과 노숙인들, 무료 급식소 이용자들의 기부는 지난 8일 대한민국 착한 기부대상 시상식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17년 동안 최빈민층 주민들이 만들어간 나눔의 불씨가 지역사회에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관서입니다. 인천시 중구는 겨울철을 맞이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난방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영종, 용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3세대 이상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입니다. 구는 이들 세대 한 곳당 최대 30만 원까지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길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2026년 1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중앙도서관은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를 공개 모집합니다. 2026년 정규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각각 8회씩 운영됩니다. 모집 분야는 유아 대상 독후 활동, 초등 1, 2학년 대상 초등 영어, 성인 대상 AI 활용과 동영상 제작, 우쿨렐레, 금융경제 등 총 5개 분야입니다. 서류 접수는 오는 29일 오후 5시까지며 중앙도서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제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련 서류와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인천광역시가 2026년 2월 창단 예정인 인천시립 청소년 교양악단에서 활동할 신규 단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응시 자격은 2002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3년 12월 13일 이전 출생자로 중고등학생을 비롯해 악기를 전공하는 대학생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 응시 분야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 타악기 등 오케스트라 전 파트입니다. 응시 원서는 2026년 1월 9일부터 13일까지 이메일로만 접수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인천 뉴스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